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5단원 새로운 단원을 배우겠습니다. 5단원의 이름은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입니다. 오늘부터는 국어 나를 준비해 주세요. 국어 나를 준비하고 교과서 2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212쪽과 213쪽 그림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 사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남자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생긴 우주 쓰레기 문제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분별한 우주 개발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옆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212쪽부터 213쪽 그림을 살펴봤으니까 같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친구들은 무엇을 보나요? 네, 맞아요. 책을 보고 있죠. 친구들은 글을 읽고 무엇을 알았나요? 네, 맞습니다. 무분별한 우주 개발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친구들이 알게 된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네, 맞아요. 글쓴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친구가 읽은 책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먼저 남자아이가 읽은 책은 우주 개발 때문에 쓰레기가 생기고 있다. 우주 개발 때문에 쓰레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여자아이가 읽은 책의 글쓴이는 우주 개발 때문에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즉, 발전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책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아이가 읽은 책에서는 우주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두 번째 책에서는 우주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할 거예요. 다음으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을 읽을 거고,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며 토론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글쓴이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네, 정말 친구들마다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선생님은 딱 봤을 때 무엇이 보였냐면 토끼가 보였어요. 혹시 오리로 보인 친구가 있나요? 네, 그렇죠. 오리로 보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남자아이 쪽에서 그림을 봤을 때는 6이라고 보이고 여자아이 쪽에서 봤을 때는 9라고 보이네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도 각자 떠오르는 생각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서 본 그림처럼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데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 있나요? 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말해줄게요. 첫 번째, 동물 실험에 관한 신문 기사에 대하여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가끔 민트초코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민트초코를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은 민트초코를 먹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싫어하고.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항상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 건지 또는 짜장을 먹을 건지 되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짬뽕인가요? 짜장인가요? 네, 선생님은 지금도 고민을 하는데 얼큰한 게 먹고 싶으면 짬뽕을 고르고 사실은 짜장을 좀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것처럼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데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214쪽에 있는 광고를 같이 살펴봅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알파벳 2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티읕보다는 알파벳의 2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말의 티읕보다 알파벳의 2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국어보다 영어에 익숙해진 우리들. 자랑스러운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네요. 광고 아래에 친구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아래 적어봅시다. 여러분, 이 광고에서 다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같이 정리해 볼까요? 국어보다 무엇에 익숙해진 게 문제죠? 네, 영어에 익숙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익숙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은 글자를 서로 다르게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서로 다른 무엇을 갖고 있어서? 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빈칸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어 볼 테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위 그림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티읕이라고 생각했나요? 또는 영어이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여기에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글자인 티읕이라고 봤습니다.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네, 맨 아래 나오죠?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광고를 살펴보고 질문에 대한 답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그 아래 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관점은 여기 앞에 같이 별표를 해볼까요?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해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민트 초코에 대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겠죠. 이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관점은 왜 다 다를까요? 네, 여기에 같이 정리해 볼까요? 다른 이유, 관점이 왜 다를까요? 선생님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달라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속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자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자, 여러분,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215쪽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같이 읽어봅시다. 100번 김구 선생이 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볼 건데 여러분 이 글에 김구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문장을 찾아가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의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여기서 인의는 사람 간의 의리를 의미합니다.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인력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교육의 완비이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달성할 인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의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며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개개인은 이기적 죄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말의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자하고 어진 덕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에는 산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는 어진 향기를 발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화기라는 건 화목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 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 투쟁은 끝없이 계급 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 패해 보복당한 것은 국제적 민족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신뢰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자손에게 이러한 나라를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나라 지역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의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자, 여러분, 김구 선생은 굉장히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안이 의로워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의 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지만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1947년 세문 밖에서. 자, 여러분, 글이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말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빈다고 하셨죠? 어떻게 고쳐먹기를 바라셨나요? 네, 그렇죠.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높은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나요? 네, 자신의 욕심을 갖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인자하고 어진 덕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높은 문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네,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민 교육의 완비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과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김구 선생이 원하는 우리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교과서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218쪽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직접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도 빈칸이 있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연필 선생님과 지우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글에 담긴 내용을 묻고 답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나 만들 때. 그리고 글에 나타난 표현이나 인상 깊은 부분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질문에 대한 답도 적어보고 그리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도 한번 아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 볼까요? 다 만들었나요?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에 적혀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100번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나요? 네, 그렇죠. 적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 나라가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였죠. 자, 그 아래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봤나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100번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인자하고 어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리해 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0번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글 제목은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선생님과 같이 교과서에 정리해 봅시다. 먼저 글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제목을 딱 읽자마자 아, 이 글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딱 보고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글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번 김구 선생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글을 다 쓴 다음에 제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아래 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제목은 글쓴이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자,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일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글에서.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19쪽입니다. 6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을 때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아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으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알기 어려워. 그쵸?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해봐야 제목을 그렇게 정한 까닭을 알 수 있겠죠. 제목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 글을 읽는 사람은 제목을 보고 글에 호기심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글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 찾을 수 있어.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이 남자친구의 말풍선이 비어있죠? 여러분들이 글 내용만 이해하고 읽을 때와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때를 한번 비교해서 적어볼까요?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며 글의 주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남자아이 말풍선 빈칸에 자유롭게 적었으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을 말해봅시다. 먼저 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살펴볼까요?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글쓴이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선생님과 무엇을 공부했나요? 네, 그렇죠. 관점이 서로 다른 까닭을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관점이 왜 다르다고 했죠? 네, 그렇죠. 지식이 달라서, 그리고 경험한 것이 달라서, 또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되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되는 까닭 두 가지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죠. 먼저 첫 번째는 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5단원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어렵진 않았나요? 글쓴이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 수업이 끝나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